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임직원들에게 갑질 폭언을 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금투협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거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증권부 전보규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팀장. 네. 이 얘기가 불건 지 좀 오래됐죠? 시간이 좀 됐는데 네, 또 일주일이 이렇게 조금 되고 있습니까? 넘었습니다. 네. 예. 갑질 폭언 논란. 없어졌나 생각했는데 또 생겼군요. 네. 예. 어떤 논란이 좀 먼저 그 사실관계부터 좀 따져봅시다. 네. 권영원 회장 논란은 한 번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갑질, 폭언,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성희롱까지. 예. 우선 첫 번째는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건데요. 예. 권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실 거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녹취록에 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오늘 아이 생일이다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자 다시 권 회장이 미리 얘기를 왜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협회 홍보 직원에게 기자들을 취업해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성희롱 관련된 건데요. 이게 정확하게 워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원에게 너 얘한테 여자를 이렇게 하면서 성적 대성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예, 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한번 가볼까요? 예, 뒤에 그 거취 문제를 연결을 할 때 저희가 또 준비한 그래픽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 회장이 공개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외국 출장 중이었죠? 예, 외국 출장 중이었는데요. 일정을 다 마치지 않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을 냈는데 이 사과문 내용은 좀 5문장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변명하지 않겠다,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다, 거취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즉각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좀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엉켜 있었죠. 근데 이 사안에 비해서 사과가 너무 좀 단촐한 것 아니냐. 이게 진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과문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 반응이 좀 여러 가지였는데요. 분명히 좀 진정성에 문제가 좀 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짧은 사과문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예. 다른 한쪽에서는 녹취가 이미 다 공개가 됐는데 굳이 나와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사과한 걸로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예, 추가로 부정적으로 봤던 쪽의 입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권 회장이 그 업계 의견을 듣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하기보다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좀 그 상황에 맞춰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안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좋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사태. 예, 금융투자업계의 생각은 사태냐 임기를 지속하느냐를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요. 우선 임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권 회장 녹취를 보면 그동안 어떤 재벌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해서 폭력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용무로 직원을 기다리게 한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니 회장직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인물이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권 회장이 또 키움증권 사장을 10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부터만 따져봐도 10년 정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태를 만류하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다 생긴 일이다. 또 실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권용원 협회장의 말은 이게 갑질 폭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 저 부분이고요. 자, 이명희 전 1호 재단 이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필리핀 가정부와 한 얘기인데 내가 나가기 전에 가져와야지 간단하지 않아. 이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욕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린 다음에 또 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양진호 사장을 한번 볼까요? 예, 한국미래기술회장. 이건 폭행을 한 뒤에
그 해당 직원을 이제 끌어안치고서 이제 한 얘기인데, 앞에 권 협회장 그래픽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 상황 자체가 보면, 법조인들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폭력적인 언사에 대한 정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업무 중에 일어난 사안 아니냐. 근데 양진호 사장이라든지 또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도 다 업무 중에 나온 얘기고, 그런데 성희롱과 그다음에 또 뭐 기자를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 주업해버렵니까? 예. 죽여패버렵니까? 쥐업해버립니까? 쥐업해버려. 예, 쥐업해버려. 기자들 혹시 맞은 기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간부들이라든지 임원들로부터 기자들이 좀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역대에서도 없었습니까? 예. 그럼 접대를 많이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권 회장 저기 얘기를 보면 예. 선배들이 기자들 패는 것을 안 가르쳐서 저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뭐 언론이고 방송이고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런 얘기는 폭언이나 폭행, 그 임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이거 외에 뭐 기자들을 취업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 그 전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또 어떻게 생활해왔을까,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근데 그 노조에서 뭐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임직원이라든지 또 뭐 운전기사도 뭐 직원이겠습니다. 공적으로 운영 일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갑질을 했는데 왜 업계에 본인의 거취를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권 회장이 취임 이후에 일을 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증권거래세 인하도 이루어졌고요. 금융투자 관련 세제가 굉장히 복잡한 편인데 그것도 정부나 여당과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그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증권사 사장단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에게 어떤 갑질이나 폭력, 폭언을 하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업을 잘 해갈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일을 잘 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제도 개선이나 이런 자본시장에 기여하겠다는 뭐 의지도 있었겠지만 분명 그 자신이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하면은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면 권 회장의 이번 주 수요일이죠. 하긴 합니까? 예, 이사회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취를 결정을 합니까? 이사회가 권 회장이 거취를 결정할 수 있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 그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제 연임을 임기를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가 사무금융노조에서 좀 반발이 커지고 부정적 인식이 표면화하다 보니 예.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어떤 결정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이사회를 통해 거취를 결정하겠다. 지금 언론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권 회장이 계속 있는 게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다는 이런 여론이 좀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이 터진 이후에 추가적인 뭐 논란이나 갑질 문제를 아직 뭐 발견되거나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만 실수로 있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 더 밝혀진 게 없으니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더 몰아붙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도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언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업계하고 사실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금융투자협회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면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황영기 회장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이전까지 회장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자체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황영기 회장, 권영원 회장을 거치면서 협회가 일을 하는 협회다라는 인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 증권부에서 일하는 기자들도 사실은 업계가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고소고발은 지금 안 하는 상황인가요? 예, 현재로서는 고소고발은 없습니다. 지금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신분이 노출이 됐는데 네.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노조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바꿔서 다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자리를 것으로 바꿔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부 고발을 했는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내부에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 팀장 첫 출연인데 너무 돌발 질문을 많이 해서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고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속내가 있는지를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주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